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2월 7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 신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8번째 글자가 되면서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은 금,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금을 두 가지로 구분을 볼 수 있고,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금, 막연한 쇠가 아니라 이 쇠는 큰 건지 작은 건지 아니면 강한 건지 약한 건지 아름다운 것인지 투박한 것인지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또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금은 신금, 양금은 경금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서 완자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으로서 강철 같은 개념, 아니면 무쇠와 같은 개념, 원철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원석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땅에서 금방 캐낸 원석은 쉬운 말로 치면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야생마는 그냥 사람이 탈 수는 없습니다. 조련사가 잘 조련을 해가지고 사람 말을 잘 듣고 해야지만 사람이 타지, 잘못하면 뒷발에 차이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생마죠. 그래서 옛날에 관우가 탔다라고 하는 적토마라는 말도 있죠. 원래는 이 적토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길들여진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들판에서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야생마를 갖다가 잘 길들이게 되면은 그야말로 준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금방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 야생마와 같은 그런 개념이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금은 단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야생마는 어떻게 했대요? 조련을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가지고 잘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단 정화만 쓰는 것은 안 되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완철금, 야생마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야생마는 경금이라고 하면 얘는 적토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적토마는 뭐예요? 관우가 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천리마라 그러죠. 하루에 천리를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잘 조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련할 필요도 없고 금방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금으로 쇠로 타진다라고 하면 완철, 강철 이런 거보다는 보석 같은 개념이죠. 보석. 그 다음에 주옥 같은 개념, 아니 도자기 같은 개념. 얼마 전에 TV 진품 명품인가에 고려 청자가 나왔었는데 수십억 정도까지 호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진품 명품을 많이 봤는데, 억대 넘어가는 것, 그것도 두 자리 숫자로 억대, 몇십억대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도자기 같은 경우도 바로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자기 수십억대 되는 고려청자 깨지면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게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깨져서
본드로 붙였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석, 반지, 신부가 입는 뭐 드레스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탁기가 있고 좀 거칠어도 불로소 단련해 가지고 쓰면 되겠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있는 드레스 같은 개념 내지는 맑고 깨끗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 청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들 반지가 관리를 안 해서 녹이 슬어 있다거나 내지는 반지가 색깔이 좀 탁해져 있다 그러면 바로 광약 가지고, 아니면 금을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것도 있죠. 세정제 그런 걸로 빡빡빡빡 닦아서 다시 맑고 깨끗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죠. 그게 바로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수. 같은 수 중에서도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을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도세주옥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같은 여름에 조후, 뜨거운 것을 조후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이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르다. 그다음 제가 예전에 이 병화 설명할 때 드렸죠.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은 임수로서 하는 것이지, 개수는 병화를 수보양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의 용도가 있고요, 음수인 개수의 용도가 있죠. 목도 양목인 간목의 용도가 있고 을목의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행을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거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겨울 같은 경우 해자 주간에 물이 수가 왕하다고 해서 술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때도 술을 쓰기는 쓰지만은 그때는 화를 대동해서 써야 되는 거. 사오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뜨겁기 때문에 임수를 쓰고 개수를 아울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오멸에 개수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얘의 용도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시켜주는 용도로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건 사시사철 임수를 대동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입춘이 되면서 입춘이 되면서부터 이제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중요한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과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인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묘, 진월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인묘지는 동방에 속한다, 동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봅니다. 봄이 된다, 봄.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춘은 다시 맹춘이라고 해서 초봄을 뜻하고요. 중춘은 12개월 중에서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중춘인 묘월이 될 것이고, 진월은 이제 늦 봄이면서 여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환절기가 된다. 그리고 인묘 진월은 모두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데, 인월은 목의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목이 왕한 계절이 되고, 진월은 목이 여기는 쇠지가 되죠. 쇠한다라고 해서 쇠지가 되는 것이다. 가장 왕할 때는 이제 목은 인묘월이고요. 인묘월이 가장 왕하고, 진월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기력이 이제 쇠해간다. 사람으로 치면 제 임관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한 40대 정도, 30대에서 40대 정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제왕지가 되면은, 제왕지는 가장 극성한 시기를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뭐 포물선에서 가장
꼭지점 단계에 있는 그런 시점이면서 쇠지가 되면은 그 기세가 이제 밑으로 이제 하향해 가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모강절인데 특히나 인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고, 진월은 이제 나중에 진월에서 설명하겠지만, 진월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개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가 왕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월은 초춘이죠. 초춘이기 때문에 봄이라서 따뜻한 온기가 있을 것 같지만은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입춘이 지나서 따뜻한 봄일 것 같지만, 물론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상관은 없겠지만은, 좀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지금 입춘이 지나서 인월에 그 따뜻한 봄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춥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지금 현 시점의 온도를 체크해 봤는데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1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도면 글쎄요, 영하는 아니기 때문에 얼음이 얼진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인데 예를 들어 강원도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직도 영하인 곳이 많고, 또 산골짜기 같은데 해가 뜨지 않은 음지는 아직도 얼음이 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겨울에 한파가 남아 있다. 아직은 우리 시험말로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 그 다음에 봄이 되게 되면은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이 뼛속까지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바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우해야 된다. 조우는 물론 한다. 화로서 하는데 양화인 병화로서 하는 것이 조우의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 일간인 입장, 신금 입장에서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 경신금이 금은 인월이면 뭐다? 포태법으로 얘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 포지라고도 하지만은 절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 가장 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일간은 금이고 원령 자체가 목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관계가 있죠. 쉽게 말하면 도끼를 가지고 목을 절단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목이 원체 강하고 금이 약하면 오히려 금이 문드러진다라고 보죠. 그래서 목왕금결이라고 합니다. 금결이라고 해서, 여러분 큰 나무를 갖다가 과도칼로 그 나무를 베면은 과도칼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왕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아몰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속이고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 과설시킨다, 설기시켜서 신금이 닳아져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써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원령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신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도와서 생조하거나 인성으로 생조하거나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이 신금 자체가 생조도 받지 못하고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쓰게 되면 신금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인성으로서 생조해 줄 수도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 천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지로 진토라고 하는 것, 술토라고 하는 것, 미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토가 있는데, 천간의 무토는 불용이라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라든가 통근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술토라든가 지지로 미토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했던 무토라든가, 여기 있는 무토라든가 술토라든가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죠. 조토라고도 하고요, 건토라고도 하기 때문에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그래서 건토, 생금,
불능이다 이렇게 생각.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여기서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기토라든가 진토, 이것이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생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토 같은 경우는 생금도 가능하고 신금이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토도 축토도 서로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지만은 진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 없고요. 축토는 축중에 신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진토보다는 축토를 보는 것이 좋고요. 천간으로는 무토를 보면 이거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금은 무토를 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고황토라고 그랬죠. 큰 많은 양의 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토가 많아서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무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주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신금이 무토가 많은 경우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요.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뭐 무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신금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만약에 인성으로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가 신금을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생주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경금도 마찬가지로 신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성보다는 비견겁제 같은 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는 경신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도 경신금이라고 하죠. 지지로도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 자체가 뿌리를 얻으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신유일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도 뿌리를 줄 수 있지만 이 금은 인월에 약한 임수를 갖다 생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좋겠죠. 신금 같은 것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요것이 올 때는 연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것은 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죠.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론에 따라서는 인월의 신금은 인신상충되는 것을 뭐 좋아한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령을 충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지에 있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지에는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뭐 이 신금이 이 밑으로는 올 수 없겠죠, 그죠? 만약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면 되고 유금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오셔도 상관없으나 뭐 인유 원진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이 되는 것은 완전히 깨진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원진 같은 경우 이게 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깨지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건 붙어 있어도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 뭐 유시가 돼도 되고 신유일주가 돼도 되고 뭐 유가 여기 연에 이렇게 있어도 큰 장애는 없다.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에 있는 것보다는 이거는 일에 있거나 아니면 시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시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시가 되면 이건 반드시 정유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정화 칠살이 투출되기 때문에 유시가 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고요. 만약에 이 유금은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게 아니면 이제 연에 있으면 되고 유시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특히 인월에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유시를 얻는 것은 썩 좋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신금은 일간 자체가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인 기토로서 생조해 주거나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 축토를 보는 것이 좋고요. 토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견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좋은데 천간으로는 경신금, 지지로는 신유금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이렇게 일간 자체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에 도움을 받아서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은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국 사주의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지지로 인월의 인목은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금극 목의 관계,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가 되는 것이죠. 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고요. 양대음, 음대양이 됐을 때는 이거는 정제라고 하고 양대양, 음대음이 됐을 때는 이거는 편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편제가 아니라 정제가 되고 정제격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인월 같은 경우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제다신약한 것을 모면을 씁니다.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만약에 있잖아요. 인월이죠. 인월의 지장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뭘 잡는다? 격을 잡는다 해서 이 신금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죠. 만약에 병화가 저렇게 투출했으면 정관격에 재관이 왕한, 신약하고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어느 국세가 됐든, 그래서 병화가 투출해서 정관격이 됐든 아니면 정제격이 됐든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해서 좋은 정관도 좋은 정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보다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월의 신금이 만약 연지에도 인목을 이렇게 봤죠. 재성이 왕한데 재성이 더욱 왕해졌죠. 일지에도 묘목을 봤습니다. 신묘일주가 이렇게 돼서 완연한 뭐가 됩니까? 제다신약이 되고 있고요.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 임수는 뭐예요?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 뺏어서, 물론 도세족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간이 어느 정도 왕했을 때 도세족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일간이 지금 연지, 월지, 일지, 세 지지의 통근을 절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수 두 개가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이 임수도 지지에 뿌리가 없긴 하지만 역시나 임수가 신금 입장에서는 뿌리 없는 임수도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인성이 있어도 좋겠지만 비견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좋겠고요. 천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지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겁니다. 지지. 이거 왜 붙냐면 이게 한자가 변하면 안 붙는데, 이게 조사로 생각돼서 이게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갖다 들러붙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너무 약하고, 이거 만약 다시 생시에서도 뭐 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 하면 이거는 종제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자수는 뭐 자묘형 이런 거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수가 있으면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었던 임수가 자의 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 자체도 그렇게 약하지 않죠. 수가 왕에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요. 수가 왕에서 다시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인월의 무토 자체가 약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인월은 목도 왕하지만은 화토도 장생이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의 무토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된, 근데 인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격을 잡아서 정인격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인월은 병화, 간목만 격을 잡지 무토는 격을 잡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가 투출해서 뭐 임수를 좀 절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뭐 무토가 신금을 생한다라고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신금을 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토, 마른 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매금하거나 금이 있으면 신금을 갖다가 오금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자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술시는 더욱 좋지 못하겠죠. 무자시는 그래도 지지로 뿌리가 좀 약해 있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오금시키는 거지만, 무술시는 이 무토가 능히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토다매금이라고 하죠. 토다매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금이 더럽혀지는 정도를 넘어서 매금돼서 땅속에 묻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기축시는 어떨까요? 기축시는 그냥 금은 아니지만은 신금이 축에 이렇게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는 기토 또한 축 중에 있는 기토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을 이렇게 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있습니다. 자, 기토가 신금을 생하게 되면 물론 생을 얻어서 신금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약간의 더럽힘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임수가 뿌리가 없을 것 같지만은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있기 때문에 미근이라도 임수를 통근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신유금을 얻은 것에 비하면 좀 공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요 기축시도 일간 두 가지 일간을 생주해 줄 수도 있고 일간이 신금이 생주를 받았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목이 좀 많은 것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금운을 봐서 이 일간이 좀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 재성을 갖다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다 목이죠. 이거 지원일기라고 합니다. 지원일기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원일기나 지지로 하나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도 어저께 경인 이렇게 경인의 인시도 마찬가지 지원일기도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솔직히 말로 경금 하나 없으면 이거는 종재격이 돼도 재성으로 기명 종재격이 돼도 틀리지 않는 그런 것인데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종재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종재격이 된다 하더라도 격을 파했기 때문에 파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종하려면 깔끔하게 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금이 있게 되면 목으로 종하는데 금이 있으면 이 금하고 목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종격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종격이다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건 파격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신묘시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임진시 되게 되면은 신금 일간 자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진인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인월에 묘에 진을 다 봤죠. 이거는 인묘진 방을 완전히 이루었다. 방합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토는 어떤 토? 매우 약한 토, 신금을 생하기가 매우 약한 그러한 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종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토가 있으면 완전한 종으로 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계사시, 갑오시, 모두 이 두 생시 모두 일간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고요. 을미시 미토를 본다 하더라도 미토론보다 아까 말했던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생금하기 어렵다.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 생시 병신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신시가 되면 일간 자체가 신의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힘을 얻었고요. 임수 두 개도 신의 뿌리를 얻었죠. 이거 인신상충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임목하고 신금하고 충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단지 병하고 신금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임수가 있으면 이거 탐합도 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태어나는 사주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생시는 병신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좋지 못하죠. 왜냐? 일단 정화가 투출되는 것도 투출되는 거지만 또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왕자충세, 쇠자발, 쇠신충왕, 쇠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은 왕신이 노하기 때문에 쇠신이 뿌리째 뽑힌다라고 이렇게 보죠. 쇠신충왕, 왕자충세, 쇠자발, 쇠신충왕, 왕자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극하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왕해가지고 금이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유시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축시 내지는 병신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출근하신 분들 이제 한 주 시작인데 월요병이 있어서 조금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힘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